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사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냐면 자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자원이 얼마나 유한한지, 또한 자원이 나중에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이번에는 자원은 거기서 끝내도록 하고 완전히 새로운 단원이 바로 무엇이냐면,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과 사회생활 130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할 건데, 우리는 사실 사회라는 과목, 또한 여러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개인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어떠한 식으로 변해가는 과정들을 오늘 수업에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 오늘 수업은 사회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어쩌면 도덕 같은, 역시 사회라는 수업은 다양한 분야를 다 담고 있어요. 저번에 내가 과학도 담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사회도 있고 도덕도 있고, 나중에 또 어떤 과목이 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이 사회 과목 안에서 우리의 도덕 같은, 바로 개인과 사회생활이라는 이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교과서 130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130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은 생각을 엿는 활동이라고 해서 하나의 그림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잠깐의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내용을 보고 여러분이 문제 1번, 숲에서 발견된 나와 소년이 어떻게 행동이 다른지를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시간 잠깐 줄게요. 자, 잘 적어보았나요? 그러면 1번의 내용 한번 다시 봅시다. 숲에서 발견된 여러분, 소년과 나의 어떤 행동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게 되면, 선생님은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내가 숲에서 살진 않잖아요. 숲에 살지도 않고, 내가 예를 들면 여러분 숲에서 수업을 가르치거나 할 때 여러분을 막 동물과 같은 방법으로 가르치지 않을까요? 막 채찍질 한다든가, 아니면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막 음식을 막 고기 뜯어먹는다든가 이런 식, 물론 치킨 뜯어먹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완전 동물 같은 행동을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될 수 있죠. 소년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는 소년 같은 경우에는 네 발로 막 기어다니죠. 네 발로 기어다니고 손으로 음식을 막 집어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두 발로 걸을 거예요. 물론 가끔씩 네 발로 걸을 수 있지. 그렇지만 대부분은 두 발로 걷고, 또한 여러분 젓가락이나 숟가락 등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은 음식을 먹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항상 음식을 도구로 썼을까요?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친구라든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머니나 할아버지라든가 다양한 여러분의 또래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이런 과정들, 여러분이 사회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 바로 여러분은 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사회화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이 사회화란 뜻이 무엇인지, 그 사회화에 대한 특징들이라던가, 그리고 여러분의 특징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사회화의 특징을 오늘 수업에서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 잘 됐으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교과서 131페이지를 잠깐 보게 되면 선생님 내용을 잠깐만 읽어볼게요. 인간은 어떻게 사회적 존재로 성장할까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은 쭉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중간 아래쯤에 이렇게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사실 우리가 만약 무인도에 사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나 여러분은 사회에서 누구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 남은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겠죠. 사실 여러 학교를 잘 못 나와서 친구를 많이 못 만나긴 하지만, 뭐 어찌됐든 이렇게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같이 여러분의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은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인간 과정 속에서 인간다운 여러분의 모습을 찾게 되는데, 이런 것을,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여러분은 사회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가, 가치가 다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이 사회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선생님 한번 문장을 적어볼게요. 이 사회화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신이 속해 있는 여러분의 언어라든가,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일반적인 살아가는 다양한 예의범절, 굳이 얘기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규범.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가치관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자신이 속해 있는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학습해 나가는 아마 여기다 앞에 단서를 더 붙이면 여러분이 속한,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언어라든가 규범이라든가 가치관 등을 배워나가는 그 모든 과정, 그 시간 깨지겠네. 이런 모든 과정을 뭐라고 한다? 바로 사회화라고 합니다. 사회화. 오늘의 핵심 포인트. 사회화. 사회화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양한 개인적인 측면과 아니면 사회적인 측면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은 이 안에서 다양한 여러분의 개성이라든가 자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측면에서 여러분 자아, 여러분의 각각의 개성 등을 찾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의 사회적인 규범 등을 공유하거나, 또 하나 더 있다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회화라는 것은. 자, 그래서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사회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든가 여러분의 선생님이 여러분 혼을 내거나 여러분을 칭찬하는 모든 과정도 여러분은 이 사회 속에 잘 녹아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사회적인 규범이나 공유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 또 하나 더 있다면 여러분의 각각의 개인의 자아라든가 또는 개성 등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모든 과정이 다 어디에 녹아있다? 바로 이 사회화라는 곳에 녹아들어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내용 딱딱해요. 내용 너무 딱딱하죠. 그래서 도덕적인 이야기 좀 말고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까 말했던 처음에 소년 이야기 말고 이번에는 아마 지구 반대편에서 태어난 쌍둥이 자매라는 이야기예요. 쌍둥이는 같은 곳에 태어났어요. 같은 어머니에서 아마 태어났겠죠. 그렇지만 우연치 않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입양이 돼가지고 한쪽은 다른 지역, 예를 들면 한국에서, 한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프랑스에서 이렇게 해서 서로 각자 살다가 나중에 자신이 뭔가 닮았다는 걸 알게 되고, 사실 알고 봤더니 입양을 통해서 갈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면 여러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유전, 피라는 것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생긴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유사하고 성품도 많이 비슷했는데 살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달랐어요. 한국과 프랑스 너무나 다르잖아. 우리 같은 경우는 밥을 먹지만 프랑스는 빵을 먹겠죠. 물론 여러분들 빵 많이 먹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다양한 생활 습관이나 가치가 모든 것들이 다 각각의 문화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서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런 가치관이나 모든 규범이나 언어 같은 것도 그 안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같은 비슷한 사람에도 완전히 다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회화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니?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사회화라는 것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회화 기관, 좀 기관이라니까 좀 딱딱하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을 살짝 그려보면 선생님이 또 훌륭한 그림 실력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여러분이라는 한 명의 자아가 있어요. 이 자아를 누가 가장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자, 여러분이 응애 하면서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을 가장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여러분 여러 명이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정이라고 해볼게요. 가정. 여러분 집. 가정 말고 이제 가정에서 태어나서 여러분이 우쭈쭈 하면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잘 자랐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은 어디에 가냐? 물론 중학교 오죠. 중학교 오는 거 말고 그 전에 우리가 가는 곳인 바로 유치원. 가장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을 가게 되는데 유치원에서 여러분이 드디어 누굴 만나냐? 물론 나를 만나요.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또래 집단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여러분의 가까운 나이대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서 다양하게 성장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여러분을 여러 가지로 충돌하게 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다양한 놀이라든가 이야기라든가 수다를 통해서 예를 들면 소꿉놀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로봇 같은 거 막 장난칠 수도 있고 아니면 놀이터에 가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 또래 집단을 통해서 여러분 또다시 사회화 과정을 거칩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졸업하고 여러분은 학사모를 딱 쓴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은 책가방을 메고 바로 학교에 갑니다. 짜잔, 학교에 가서 바로 여러분 누굴 만나냐? 바로 나를 만나요. 선생님을 만납니다. 선생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가까운 또래, 똑같아요. 또래 집단도 또 다시 만나가지고 새롭게 여러분은 또 초등학교 생활을 잘 지내왔을 거예요. 또 그 외에도 여러분이 또 다양하게 여러분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바로 여러분에게 최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아마 뭐 유튜브 같은 바로 이런 것들, 대중매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수업 시간에 이런 예시를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있잖아. 다 이런 대중매체, 연예인 관련된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기도 하고 여러분의 필요 있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다 뭘 한다? 사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어릴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나중에 커가면서 더 나중에 선생님 같은 성인이 돼서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부모님도 계속해 나가서 사회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교과서에 진한 글씨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재사회화. 여러분은 제자라는 것은 다시 제자, 다시 한다는 repeat, 영어같이 해서 다시 반복한다는 뜻인데 교과서에 좀 더 정확한 의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와 변화를 적응하기 위해서 또다시 새로운 지식과 생활 양식을 배우는 과정을 재사회화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 학교를 갈 수도 있어요. 대학교나 대학원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대중매체를 연구할 수도 있고 선생님도 계속 가정에서 크고 있기 때문에 다 여러분 선생님도 똑같이 부모님이라든가 처음에는 여러분 가정 또래와 똑같이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선생님도 또한 친구들과 함께 또래 집단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화라는 것은 한 번으로 구성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한테 그럼 당장, 지금 당장에서 가장 여러분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나요? 내 생각에는 아마 여러분한테 그래도 가장 영향을 미친 게 물론 가정도 있겠지만 또래 집단, 여러분의 친구 또는 대중매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아마 여러분이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면서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유튜브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양한 뭐 축구 선수라든가 운동 선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 또한 플러스 거기다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긍정적인 영향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받고 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런 두 가지 또 얘기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의 내용이 좀 길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활동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3페이지를 보게 되면 30살에 선생님보다 조금 어린 친구인 30살의 지연씨가 살아가면서 겪은 사회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의 그림을 잠깐 보게 되면 부모님이 우쭈쭈 하면서 걸음마하면서 여러분을 막 칭찬해요. 난 개인적으로 내가 걸음마에서 부모님한테 칭찬받은 기억은 없어요. 3살 이후에 기억을 할 정도면 되게 천재 아니야? 나는 모르겠어. 난 천재가 아닌가 봐. 어쨌든 상당히 어렸을 때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인상이 깊었나 봐요. 지연 씨는. 거기다가 5살 때 처음으로 동네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서 왜 재밌는 뭐 시간을 보냈다 하는데 아마 나도 개인적으로는 아마 5살인가 4살 때부터 슬슬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또래 친구들을 만나서 막 이제 모래사장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모래 같은 거 흙장난 하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막 뭐 꿀밤도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난을 치면서 살았던 어렸을 때의 또래가 있었고 학창시절 그리고 성인이 되고 시간이 흘러서 다양한 사회화 과정을 겪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방금 배웠던 수업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교과서에 있는 132페이지를 참고해서 표 1번 활동일을 한번 지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답은 내가 조금 이따 알려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정리해 보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정리해 보았나요? 한번 이번에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기 같은 경우 가정이 가장 사회화 기간의 제일 첫 번째예요.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보호자들 안에서 자라왔을 건데 기초적인 생활 습관, 젓가락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이 옷 입는 방법 이런 것들 모두 다 부모님한테 배웠을 겁니다.
자, 아동기가 가게 되면 여러분은 다양한 놀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회화 과정을 겪고, 학교에서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사회 규범 등을 배우고 있었을 거예요. 성인이 되게 되면 이제 그런 걸 다 넘어서서 회사라든가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겪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또한 가정을 계속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한 대중매체의 영향을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시기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또한 더 늘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화라는 것을 겪고, 여러분은 개인의 자아, 개성, 또 사회의 규범이라든가 유지 발전에 기여하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도덕적인 이야기인가?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들을 알게 모르게 잘 크고 있고 잘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사실 여러분의 이런 딱딱한 이야기를 넘어서 여러분들의 특징이 바로 청소년기에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를 잠깐 넘어가서 134페이지와 함께 청소년기의 사회화는 왜 중요한가? 여러분의 청소년기의 특징을 좀 알아야겠죠. 여러분은 이제 알게 모르게 아동기, 아마 초등학교를 초딩시기를 아동기라고 하고, 여러분의 이제 14세, 아마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청소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좀 예전과는 지금 시기가 달라요. 법도 많이 다르고, 이 청소년기의 의미와 특징을 좀 알아보게 될 건데, 아동과 아까 말했던 초딩과 그리고 성인 20살이 넘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합니다. 약간 여러분이 중간 성장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청소년기는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인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옛날 초딩 때와 뭐가 달라졌나? 뭔가 좀 예민해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뭔가 감수성이 많이 풍부해지는 친구도 있을 거고, 예전보다 뭔가 부모님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친구와 많이 싸워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내 얘기를 한다면, 나도 청소년기 때는 사실 별로 성격이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예를 들면 뭐 부모님과도 가끔씩 다투기도 하고, 친구들과도 다투기도 하고, 아니면 뭐 가까이 있는 누나와도 크게 다투기도 하고. 이런 얘기 왜 그러냐면, 아마 그 시기 때는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 아니면 또 좀 더 복잡하게 나가면 뭔가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여러 가지 과정들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청소년기의 특징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교과서와 함께 한번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우선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뭐냐? 우린 키가 큽니다. 신체적 성장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은 키라던가 아니면 몸무게라든가 여러분 덩치가 상당히 많이 커지게 될 거예요. 물론 지금 작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 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초딩 때라든가 중딩 때에 비하면 상당히 여러분의 신체라든가 다양한 부분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키가 좀 작았던 친구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10cm, 20cm 확 커가지고 갑자기 어느 순간 뭐야, 나보다 더 크네, 이런 시기가 올 수도 있고, 여학생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 많이 큰 친구도 있겠지만 중학교 때 많이 커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이런 신체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되면 정신적으로 많이 예전보다 성숙해지게 돼요. 정신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어떠한 뜻이냐? 여러분은 예전보다 어떠한 더 특징을 가지게 되냐?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요거에 관심이 많이 생깁니다. 알게 모르게 뭐냐면 바로 외모예요. 외모에 대한 자, 여러분 그런 친구 있을 거예요. 저 별로 관심 없어요. 전 제 생긴 거에 신경 안 써요. 그런 친구도 있겠죠. 물론 내가 말한 거는 일반적인 특징이고, 아닌 친구들도 물론 있어요. 사실 얼굴 신경 안 쓰는 친구도 많고, 그게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는 많이 예전보다는 외모에 관심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예전에 관심 없던 화장품도 갑자기 여학생들 사는 경우도 생기고, 남학생은 갑자기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머리에 막 왁스를 바르기도 하고, 갑자기 얼굴 피부를 갖고 있는 친구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외모에 관심을 가진다는 건 또 어떤 거냐면, 나의 얼굴뿐 아니라 다른 친구의 얼굴도 관심이 생기고, 또한 더 플러스 나가면 이성에 대한 관심, 이성에 대한 관심도 많이 올라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는 뭐 누구와 누가 사귄대요 막 이러면 되게 부끄럽고 막 그런 시기가 있나? 뭐 요새 초딩은 잘 모르겠네. 그랬는데 중학교 시기가 되면 갑자기 너무나 쉽게 여러분의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아니면 잘 못 사귀는 친구도 있겠죠. 어쨌든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이 폭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 또 어떤 게 되냐면, 이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감정의 기복이, 컨트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아침에 기분이 뭔가 되게 좋았어요. 오늘 아침 행복하게 눈을 떠가지고 막 좋았는데 갑자기 뭔가 점심때부터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저녁 되면 센티멘탈해져가지고 아, 나는 왜 사는 걸까? 나는 왜 그럴까? 친구는 다 필요 없는 거야. 어차피 인생이란 건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막 혼자만의 막 사색의 시간에 빠지게 되고 갑자기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미쳐 날뛰는 시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히 성장하는 과정의 결과고 나도 겪었고 여러분도 앞으로 겪게 될 과정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져서 약간 충동적인 성향도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씩 인터넷에 뻘글 이상한 글을 쓰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폭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을 향해서 나쁜 말을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뭔가 행동하는 경우도 예전보다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 나 진짜 집에 있기 싫어 짜증나면서 갑자기 여러분의 방문을 쾅 잠그는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싶어지는 경향이 많이 생겨요. 독립의 의지가 커지게 되고 또한 여러분이 부모님보다는 더 어떠한 사람들과 더 관계가 깊어지냐 여러분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또래 집단 또래 집단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정 영원할 거야, 우리 항상 행복하자, 친구들끼리 우리 나중에 죽어도 우리 친구들과 같이 살자 이런 우정 아닌 우정들이 갑자기 막 폭등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폭등하는 건 어떤 걸 뜻하냐 또한 친구 때문에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는 시기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를 난 너무나 그 친구를 좋아했고 또 그 친구랑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했는데 갑자기 얘가 다른 친구가 잘 노네? 기분 상해. 그래서 A그룹 안에서 어떤 친구가 갑자기 그 친구가 빠져나가게 돼서 그 친구를 왕따는 아니겠지만 친구를 따돌림하던가 아니면 친구를 괴롭히거나 또는 친구와 크게 싸워서 다시는 서로 눈도 마주치기 싫은 아주 나쁜 감정을 남는 경우도 변변치 않게 생기는 시기이기도 해요.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성장하는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친구를 괴롭히는 게 절대 옳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종합해서 하나로 말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를 만듭니다. 바로 여러분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예요.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은 상대방, 다른 타인과 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내만의 고유성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니 거, 내 거 그런 거 없고 그런가 보다 말고 신경 안 쓰지만 이 시기가 되면 친구와 나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나만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좀 더 사색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어찌 보면 말이 왜 이러니? 내가 누구인지 가끔씩은 선생님도 사실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자아정체성을 되게 긍정적으로 잘 만들어야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에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자신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데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항상 문제야, 나는 뭔가 불쌍한 것 때문에 물론 그런 감정이 일시적으로 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평생 여러분은 계속 그런 감정만 계속 여러분 유지하게 된다면 너무 여러분이 힘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잘 만들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가?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누구나 가장 사랑받는 하나의 아이입니다. 여러분은 남자, 여자 다 합쳐서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하나의 한 명의 생명체고 또한 두 번째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가까운 안정장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정장치에 기대면서 또한 거기서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나는 그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꼭 갖길 바라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현재 모습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어, 나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나 왜 이렇게 모자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그런 거에서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난 좀 더 나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거야 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 나는 미래에 좀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울하잖아요. 나도 개인적으로 되게 우울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여행도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같이 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꾸 막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막 우울하고 그래 하는 것은 썩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상당히 소중한 사람들이고, 또한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징 때문에 여러분이 나만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심각할까?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막 빠져들지 말고 여러분도 하나의 소중한 생명체면서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기의 특징을 또 가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질풍. 아주 광풍이 부는, 바람이 확 불어오는 태풍, 전에 배웠던 토네이도, 태풍처럼 매서운 바람과 거센 물결을 걷는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막 엄청나게 혼란에 빠지는, 웨이브냐? 어쨌든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여러분은 거기다 가끔씩, 아마 혹시 이 영상을 부모님은 매우 공감하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공감하겠지만 여러분은 반항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반항이 아마 아주 어렸을 때일지 모르겠지만, 이번 두 번째 아주 강렬하게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든가 기성세대나 학교나 다양한 모든 사회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시기이기도 해요. 왜 이럴까? 왜 세상은 이럴까? 왜 세상은 나에게 저주를 내렸을까?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이렇게 노래를 못해? 여러 가지 막 사회 뭐 비판, 짜증 뭐 이런 걸 다 합쳐서 반항하는 시기가 여러분의 어쩌면 청소년기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이걸 겪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못되거나 또라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좀 속된 표현으로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에요. 나도 겪어왔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겪어왔어요. 물론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걸 다 100% 이해해 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하나 성장해가는 시기니까 너무나 충격 먹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다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과서 135페이지에 보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마인드맵을 그려볼 거예요. 마인드맵. 선생님 마인드맵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되겠다면 교과서에 아마 그림이 있는데, 한번 내가 간단하게 옆에 한번 그려보면, 여기 나라는 사람을 그려볼게요. 나예요. 나가 있으면 나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줄기로 뻗어볼 겁니다. 예를 들면 나의 성격, 나의 취미, 나의 미래 모습, 나의 외모, 버릇, 여러 가지를 다 한번 펼쳐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하면 예시를 보여줄 테니까 한번 예시를 참고해서 여러분도 좀 이따 한번 시켜볼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선생님의 성격 같은 경우, 여기 잠깐 띄워놨을지 모르겠는데 성격을 보게 되면, 나는 개인적으로, 물론 부끄럽겠지만 난 개인적으로 좀 친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에는. 그리고 남들에게 배려심이 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 내 스스로 알아봤을 때. 취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게임을 좋아하고 노래를 듣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을 때는 약간 살짝 걷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고, 여러 가지 뭐 그 외 취미들도 있지만 여기서는 여기까지 할게요. 뭐 외모 같은 경우, 외모는 잘생기진 않았고 그렇진 않고 좀 솔직히 살집이 많죠. 통통하고 거기다가 키가 매우 큰 편은 아닙니다. 키는 평범한 키를 가지고 있고, 외모 같은 거는 아마 평범하지 않을까 싶어요. 버릇 같은 경우, 버릇은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선생님도 약간 생각이 많은 편이라서 잠을 빨리빨리 못 잡니다. 새벽에 좀 늦게 잘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좀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 모습 같은 경우 뭐가 있을까? 아마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서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좋은 훌륭한 선생님,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고 잘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막연한 약간 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이건 내 이야기였고, 사실 내가 궁금한 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교과서 135페이지에다가 나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이 마인드맵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다양한 줄기에 뻗어가면서 한번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만약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나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더 추가할 수 있다면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만 한번 물어보길 바랍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를 들면 친구가 너 진짜 성격이 좋아, 최고야. 단점이라면 근데 너 부모님한테 너무 심하게 하더라,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의 다양한 장점과 단점 같은 것을 친구한테 물어서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고, 이게 어렵다면 여러분은 앞에 있는 위에 있는 것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인드맵을 그려서 찍고 과제 올리고, 그래서 검사를 맡으면 오늘의 수업은 끝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 도덕적인 수업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한테 사실 특히 청소년기의 특징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물론 도덕 수업이라도 다른 수업이다 한 번쯤 얘기하시겠지만, 여러분은 사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끔 감정이 기복이 심하거나 기분이 짜증나거나 여러 가지 부모님과 다투거나 친구와 다투거나 해서, 물론 스트레스를 풀 때는 시원할지 몰라도 가끔 뒤돌아서 생각하면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여러분이 성장해가는 성장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씩 TV나 뉴스 매체에 중2병, 중1병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꼭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가져야 된다? 긍정적인 여러분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오늘의 수업의 가장 핵심일 겁니다. 여러분은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사색해가는 시간, 그것을 갖는 게 여러분의 오늘 수업의 마지막 해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자꾸 잡설이 많아가지고 말이 길었지만, 여러분 어쨌든 내용 잘 정리하길 바라고 과제도 잘 찍어서 올려주길 바랍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우린 좀 있으면 다시 또 만나게 되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날 여러분 또 즐거운 사회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